네, 그럼 지금부터 바이오인프라 생명과학 IR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를 맡은 저는 DDS팀 박동희 수석연구원입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회사 소개부터 해서 발표 진행하겠습니다. 저희 바이오인프라 생명과학은 종양 미세 환경에 대한 기초 연구 및 약물 전달 기술을 통해서 최적의 암 관리 및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암 고위험군 선별 및 조기 진단, 표적 항암 치료를 위한 원천 기술로 최적 바이오마커 패널 구축, 분류 통계 알고리즘 설계, 초음파 감응형 약물 전달체 제조, 그리고 초음파 감응형 제어 기술을 토대로 높은 정확도의 암 조기 진단 플랫폼과 초음파 표적 약물 전달 플랫폼을 핵심 경쟁력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사업 다각화를 위해서 동반 진단 기술 개발 및 약물 전달 플랫폼 기술의 적용 분야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회사 소개입니다. 바이오인프라 생명과학은 2001년 설립되었으며 현재 이덕윤 대표께서 CEO로 계시며 회사 설립자이자 아이파인더를 개발하신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김철우 교수께서 CTO를 맡고 계십니다. 총 임직원 수는 25명이며 그중 54%가 R&D 파트를 맡고 있습니다. 두 가지 핵심 기술, 암 진단 기술인 아이파인더 기술과 그리고 약물 전달 기술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암 진단 기술인 아이파인더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진단 기술은 액체 생검 분야에 해당하며 현재 액체 생검 시장은 복합 바이오마커와 이를 이용한 알고리즘 기술 분야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액체 생검 시장은 2020년 연평균 성장률 20.2%로 성장하여 2027년 38억 달러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되며 전 세계적으로 이런 시장 흐름에 발맞춰서 일루미나사의 그레일, 이그젝 사이언사의 캔서식 등 액체 생검법을 이용한 다양한 진단 기술들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당사의 암 조기 진단을 위한 대표 서비스인 아이파인더의 복합 바이오마커 패널 선정 과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체 내에는 생리적 상태의 변화나 질병의 유무 등을 나타내는 다양한 바이오마커가 존재합니다. 특히 암과 같은 질환은 복잡한 미세 환경 내에서 발생하기에 하나의 바이오마커로 진단하기는 어렵고 그 정확도가 떨어집니다. 당사는 지속적으로 그 암에 대한 이질성과 종양 미세 환경의 특수성에 대해서 연구를 해왔고 그 결과 면역 관련 마커, 염증 관련 마커, 신생혈관 마커, 대사 마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종양의 생성과 관련된 바이오마커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다음과 같은 기초 연구를 토대로 암과 연관성이 높은 바이오마커 조합을 각 인자별로 선별을 하고 통계 처리 기술을 통해서 해당 바이오마커들의 암 연관 지수를 분석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는 8대 암에 대한 위험군을 선별할 수 있는 암 특이 마커 9개, 면역 염증 마커 6개, 대사 관련 마커 4개를 포함한 총 19개 마커를 선별하였으며 각 암의 특이성에 따라서 다양한 마커 패널을 구성할 수 있었습니다. 당사의 암 위험도 검사 서비스는 단백질 마커, 유전자 마커, 그리고 펩타이드 마커를 이용해서 진단하고자 하는 개별 암의 특성에 맞는 각각의 다중 바이오마커 패널을 구성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검사 시 체열을 통해서 다중 바이오마커의 수치를 측정하고 이 값을 분류 통계 알고리즘을 통해서 특정 암에 대한 위험도를 산출합니다. 최종적으로 산출된 결과는 전문의의 소견과 함께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형태의 서비스 과정을 거쳐서 아이파인더를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아이파인더 서비스에 대한 정확도 평가 데이터입니다. 암 진단의 정확도는 민감도와 특이도로 나눠지는데요. 여기 왼쪽의 3개 막대 그래프의 세트와 오른쪽 3개 그래프의 세트가 각각 민감도와 특이도를 나눕니다. 여기서 민감도는 그 정상인 사람을 여기서 민감도는 암인 사람을 암으로 분류하는 정확도이고
특이도는 정상인 사람을 정상으로 분류할 수 있는 정확도입니다. 그림에서 보듯이 민감도, 특이도 그래프 내에서 이 회색 막대 두 개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그런 암 진단 서비스에 활용되고 있는 단일 바이오마커에 대한 민감도, 특이도 수치이고요. 각각 민감도, 특이도에서 이 연두색 마커에 대한 수치가 저희 아이파인더에 대한 정확도입니다. 대부분의 암에서 볼 수 있듯이 단일 마커에 비해서 월등한 민감도와 특이도의 수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암이나 유방암 같은 경우에는 특정 종양 표지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각각 86%, 86, 90의 특이도, 그리고 민감도 86, 85의 특이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술에 대한 시장성 부분입니다. 당사는 다년간 축적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암종별로 단백질 마커, 유전자 마커, 펩타이드 마커를 이용한 최적의 다중 바이오마커 패널 구축에 성공하였으며 각각의 마커 분석법에 따른 서비스를 개발하였습니다. 다중 단백 바이오마커를 활용한 8대암 위험도 선별 검사인 아이파인더는 당사의 대표 서비스로서 현재 많은 리얼 월드 데이터를 확보하여서 서비스 개선에도 활용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다중 유전자 마커를 활용한 유방암 선별 검사인 엑스파인더 BC를 개발하여 현재는 인허가 과정에 있습니다. 엑스파인더는 총 4개의 엑소 mRNA, 마이크로 RNA를 QRT-PCR 분석을 통해서 분석하고 알고리즘에 대입하여 유방암에 대한 위험도를 산출하는 서비스입니다. 또한 다중 펩타이드 마커를 활용한 간암 감시 검사인 엠파인더 HC 서비스도 개발 중에 있습니다. 각 파인더 시리즈는 각각의 최적화된 다중 바이오마커 패널 및 독립적인 알고리즘을 구축하여 제품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단순 체열을 통해 검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에게 편의성을 제공하고 있고 방사선 노출 없이 안전하게 검사할 수 있는 이러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장점으로서 해당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건강한 사람이 체계적으로 자신의 건강이나 암과 같은 질병을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저희 다중 바이오마커 패널 구축 기술과 분류 통계 알고리즘은 보건 신기술 인증, CE 인증, 국내 40여 개 이상의 특허 및 다수의 SCI급 논문 발표로 그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약물 전달 기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사의 약물 전달 기술은 경피형과 주사형에 적용할 수 있는 약물 전달 기술로 다양한 질환군에 적용이 가능한 플랫폼 기술에 해당합니다. 글로벌 약물 전달 시장의 규모는 연평균 성장률 6.4%로 2023년까지 약 1조 6,947억에 달하는 시장으로 예측되며 국내의 경우 약 16%의 높은 성장률을 보이는 산업 분야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약물 전달 기술이 성공적으로 임상에서 적용되기 위해서 동반돼야 되는 가장 큰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적용되는 약물이 안정적으로 체내를 순환할 수 있어야 되며 두 번째는 이렇게 체내를 순환하던 약물이 표적, 즉 암 치료제라면 암이 있는 영역에서 방출이 되어서 약물 치료 효과가 나타나야지만이 이 성공적으로 이 약물 전달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당사는 이러한 약물의 안정성을 초음파 감응형 약물 전달체 제조 기술을 통해서 확보하였고, 그리고 표적 영역에서의 약물 방출에 대한 기술은 집속형 초음파를 이용한 약물 전달체 제어 기술을 통해서 전반적인 약물 전달 시스템을 구현하였습니다. 저희 초음파 감응형 약물 전달체 제조 기술은 친수성이나 소수성 혹은 경피형 이렇게 여러 가지로 나누어서 적용할 수 있도록 각각의 제조 프로토콜을 저희가 확보를 하였고요. 그리고 이런 약물 전달체를 제조할 수 있는 초음파 신호 기술에 대해서 오랜 연구 끝에 최적의 신호 기술을 개발하였습니다.
저희 약물 전달 기술은 다양한 분야에서 적용할 수 있는 플랫폼 기술로 큰 분류로는 피부를 통해서 약물을 전달할 수 있는 외용제 분야가 있고요. 그리고 혈관 주입을 통해서 약물을 전달할 수 있는 주사제 분야가 있습니다. 외용제의 경우에 피부암이나 건선, 탈모 등의 질환에 사용이 될 수 있고요. 주사제의 경우에는 각종 항암 치료 및 어떤 뇌 질환 치료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두 분야에 적용되는 기술의 어떤 차이는 그 약물의 포집 여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외용제와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혈관 내에서의 어떤 약물의 감소를 나타내지 않기 때문에 단순히 초음파 에너지에 반응할 수 있는 미소기포와 그리고 약물과 함께 혼합하여 쓸 수 있는 형태로 개발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혈관 내에서 그 약물의 안정성을 유지해야 될 필요가 있는 약물에 대해서는 이렇게 기포 내에 초음파 감응형 에이전트와 함께 포집되어서 그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큰 차이점은 적용되는 초음파 소자의 형태에 따라 조금 다릅니다. 피부와 같은 경우에는 어떤 피부 표면이 바로 이렇게 외부로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 영역을 커버할 수 있는 평평한 형태의 이런 초음파 변환기를 사용을 하고요. 이렇게 내부 장기, 간이나 췌장, 유방 내의 어떤 특수한 암의 위치에 그 초음파 에너지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이런 돋보기 형태의 어떤 굴곡이 있는 집속형 초음파 변환기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평평한 초음파 변환기 같은 경우는 피부에 직접적으로 에너지가 전달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 이렇게 집속형 초음파 변환기 같은 경우에는 돋보기처럼 특정 영역에서 강한 에너지를 전달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기술의 경쟁력입니다. 약물 전달의 경우 많은 학술적 연구를 기반하여서 피부를 통해서 전달될 수 있는 약물의 분자량의 한계를 500달턴 이하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미세 전류 방식의 경우 아주 낮은 분자량의 극성이 있는 원료를 기반으로 하는 약물 전달 기술로 약물의 종류나 분자량에 제한을 받습니다. 또한 마이크로 니들이나 레이저 같은 경우에는 피부 통증이나 어떤 사이드 이펙트에 대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자극의 면에서 많이 이렇게 제한이 되고 있습니다. 당사의 피부 약물 전달 기술은 흡수 효과에는 큰 변화가 없이 이런 각질만을 대상으로 어떤 일시적 구조적 왜곡을 통해서 피부 진피층 내로 약물을 흡수시키는 기술로서 반복적으로 광범위한 영역에 적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고, 또한 500달턴을 넘어서 약 15만 달턴 분자량의 약물까지 전달할 수 있는 기술임을 저희 여러 가지 연구를 통해서 검증하였습니다. 정리하자면 그 분자량이 좀 낮은 저분자 물질의 경우 단시간에 많은 약물을 전달할 수 있으며 1만 달턴 이상의 고분자 물질까지 전달할 수 있는 기술이고, 특히 피부에 큰 자극이 없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진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표적 항암 치료 기술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표적 항암제나 항암 유전자 치료제, 일반 약물 전달체는 약제에 대한 체내 안정성, 그리고 생체 이용률이나 표적화 효율이 낮으며 각각의 종양 특이적 반응으로 개체별로 좀 상이한 치료 효과를 나타낸다는 제한점이 있습니다. 당사 약물 전달 시스템은 종양의 특이성이나 생체 환경에 의존하지 않고 특정 위치로 집속형 초음파 변환기를 통해서 물리적으로 에너지를 전달해서 그 영역을 지나는 약물 전달체를 활성화하는 방법이므로 우수한 표적화 성능을 나타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초음파 감응형 약물 전달체 내의 약물과 초음파 감응형 물질을 동시에 탑재하기 때문에 체내 순환 및 안정성을 모두 확보할 수 있고, 그리고 대량 생산에 적합한 그런 제조 프로토콜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플랫폼 기술로서의 확장성 또한 갖추고 있는 기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연구 성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피부 약물 전달에 대한 연구 성과입니다. 다양한 저분자 물질에 대한 약물 전달 효율을 평가한 데이터입니다. 기능성 원료인 아데노신이나 나이아신 아마이드,
그리고 비타민 제형인 페루산, 그리고 국소 마취제인 리도카인 등 저분자 물질로 저희의 그 약물과 저희 약물 전달 기술을 함께 적용한 결과 아데노신의 경우 약 7.3배, 페룰릭 액시드의 경우 약 1700배, 나이아신 아마이드 같은 경우는 약 11.9배, 리도카인 4.2배 등의 약물 전달 효율 상승의 효과를 나타내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조금 이렇게 1700배 같은 거는 굉장히 어떤 다른 분자량에 비해서 많은 차이인데요. 이것은 저희가 초기 연구 단계에서 이 초음파 적용 시간을 각각 몇 분으로 할 것인가, 이게 초기에는 약물이 얼만큼 전달되는가를 확연히 보기 위해서 초음파를 약 30분 정도 적용했다고 치면, 나머지 같은 경우는 실제 저희가 이 기술을 임상에서 적용을 했을 때 현실적으로 3분에서 5분 내지 이렇게 사람한테 적용할 수 있는 편의성을 제공하기 위해서 시간을 대폭 줄여서 3분에서 한 6분 정도까지 적용한 결과이기 때문에 이런 약물 전달 효율에는 조금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에 바르는 방법이나 어떤 초음파만 적용한 방법에 비해서 훨씬 더 높은 효율로 약물을 전달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결과는 15만 달턴의 형광이 레이블된 고분자 물질을 이용하여서 피부 약물 전달 효율을 실험 동물 넷에서 평가한 결과입니다.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피부를 통해 전달될 수 있는 물질의 분자량의 한계가 약 500달턴이라고 합니다. 동물 실험 결과에서도 볼 수 있듯이 15만 달턴의 고분자 물질은 일반적으로 발라서는 절대 흡수되지 않는 것을 동물 실험을 통해서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초음파만 적용한 실험군에서도 이 약물은 흡수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최종적으로 저희 초음파 감응형 미셀과 초음파가 함께 적용된 실험군에서만이 약물이 흡수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약물 전달 기술이 적용된 부분을 박리하여서 피부 깊이 방향으로 얼만큼 들어간지 확인한 결과 렛의 기준에서 약 600 마이크로미터, 그러니까 진피층에 해당하는 영역까지 약물이 흡수되었다는 것을 실험적으로 검증하였습니다. 그리고 맨 오른쪽에 보시는 이 두 가지 그림에서는 추가적으로 돼지 피부 조직에서 당사의 기술을 적용하고 적용 전후를 전자현미경을 통해서 분석한 결과 초음파만 적용된 대조군의 경우 특별한 변화가 관찰되지 않았습니다. 위에 보시는 샘에 대한 결과이고요. 하지만 저희 초음파 감응형 미셀과 함께 적용된 실험군에서는 캐비테이션에 의해서 약 10에서 20 마이크로미터 크기의 아주 작은 포호가 발생하는 것을 관찰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기전에 근거해서 약물의 흡수가 증가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탈모 분야의 연구 결과입니다. 당사의 초음파 신호 기술은 모발 생성과 관련된 줄기세포의 성장과 줄기세포 내에서 모발의 성장과 관련되었다고 알려진 윈트텐비, 베타카테닌, 케라틴 15, 그리고 BDR과 같은 유전자의 변화 및 메티라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를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표적 항암 치료에 대한 연구 성과입니다. 먼저 약물의 체내 안정성과 초음파 에너지에 대한 감응형을 부여하기 위해서 약물 전달체 개발을 완료하였습니다. 약물 포집에 있어서 고려되는 가장 큰 특징 중의 하나인 친수성 혹은 소수성 특성의 약물을 포집할 수 있는 각각의 약물 전달체 제조 프로토콜을 확보하였고, 그리고 해당 약물 전달체의 초음파 감응도를 확인하였습니다. 이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저희 초음파 감응형 미셀과 일반 에멀전이 초음파 에너지의 반응이 다르다는 것을 이렇게 브라이트니스 영상에서 확인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초음파가 적용된 후에는 이 브라이트니스가 사라지는 것을 보아서 이 약물 전달체가 활성화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개발된 약물 전달체의 약물 전달 효과와 항암 효과를 인비트로 실험을 통해서 확인한 연구 결과입니다. 여기 왼쪽 그림에서는 형광 물질을 모델 약물로 하여서 세포 내 도입에 대한 검증을 한 실험 결과입니다. 초음파 약물 전달체와 초음파가 적용된 실험군에서
가장 높은 효율로 약물이 전달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가운데 정량 분석된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는 것처럼 그 일반 도포에 비해서 약 10.6배의 세포내 약물 도입에 대한 결과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맨 오른쪽 그래프에 보시면 유방암 세포주에서 항암제 파크리탁셀을 모델 약물로 한 실험 결과이며 동일한 농도로 적용 시 일반 파크리탁셀의 경우에 약 22.1%의 항암 효과를 나타낸 반면에 저희 기술이 적용된 실험군에서는 약 46.2%의 높은 항암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실험동물에서 개발된 약물 전달 기술의 표적화 효율에 대한 인비보 연구 결과입니다. 마우스 대퇴부의 유방암 세포주인 MDA-MB231셀을 이종 이식하여서 해당 종양으로의 약물 표적화 효율을 평가하였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면 이렇게 빨간 테두리를 친 게 종양 부위고요. 이 종양 부위에서 형광 물질을 모델 드럭으로 해서 저희가 약물 전달체를 주입을 하고 해당 영역에서 얼만큼 그 형광이 발현되는지를 약물 전달 효율로 대변하여 평가하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맨 마지막 이 실험군에서 볼 수 있다시피 어떤 다른 실험군에서는 그 크게 약물 전달 효율이 나타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종양 영역에서. 그러나 저희 기술이 적용된 이 맨 마지막 영역에서 암 부위에서 형광 신호가 강하게 발현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혈관 주입한 약물 전달체에 들어가 있던 약물이 해당 암 영역에서 아주 높은 확률로 방출이 돼서 이렇게 표현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정량 분석 결과에서도 마찬가지로 가장 높은 결과를 보이고 있으며, 그리고 혈관 주사 후에 간, 비장, 신장 등 다양한 장기에서 저희 초음파 감응형 약물 전달체 자체의 독성을 평가한 결과 주입된 약물 전달체의 농도에서는 특별한 독성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당사에서 개발 중인 유전자 항암제 ANT2shRNA의 초음파 약물 전달 기술을 적용한 항암 동물 실험에 대한 결과입니다. 유방암 세포주 MDA-MB231셀을 마우스 대퇴부에 이종 이식하였고 ANT2shRNA를 항암제로 적용하고, 그리고 저희 초기 연구 단계에서 개발되었던 약물 전달체로서 초음파 조영제를 사용한 연구 결과입니다. 약물 전달 기술이 적용된 실험군에서 이렇게 종양의 성장을 억제하는 것을 저희가 확인하였고요. 이 성장 억제에 따라서 생존율까지 증가하는 것을 확보한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해당 약물 전달체 및 초음파가 적용된 종양을 제거해서 이 종양에서 ANT2가 과연 넉다운 되었을까? 이 ANT2의 넉다운에 의해서 종양의 성장이 억제되었을지를 웨스턴 블롯을 통해 확인한 결과 저희 초음파 기술이나 어떤 케미컬 이네서를 쓴 부분에서 ANT2의 발현이 현저하게 감소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술 개발에 대한 전반적인 진행 사항입니다. 피부 약물 전달 기술은 현재 외용제 적용이 가능한 피부용 의료기기 개발 및 GMP 인증을 완료하였고 2024년 제품 출시 및 시장 진입을 위해서 식약처 의료기기 인허가를 앞두고 있습니다. 또한 항암제 기술의 경우에는 올해까지 자체 항종양 시험을 마무리하고 내년부터는 의약품 및 의료기기 제품화를 위한 업무를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저희 초음파 신호 기술은 초음파 감응형 약물 전달체 개발 기술의 적용 분야에 따라서 국내외 약 24개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의료기기 GMP 구축 및 다수의 SCI급 논문 발표로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장 추진 전략입니다. 다음은 당사의 연구개발 로드맵입니다. 당사는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 아이파인더의 경우 기술 고도화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8종암 플러스 기타 암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암종을 개발하고 있고, 그리고 엑스파인더 BC에 대해서 임상 및 인허가를 준비하여서 2024년에는 제품 출시를 목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약물 전달 기술이 적용된 미용기기 같은 경우에는 판매처에 다가거나 제품 업그레이드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초음파 의료기기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식약처 인허가 및
초음파 의료기기의 적응증의 다각화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표적 항암제 전달 시스템의 경우에는 올해까지 동물 실험을 끝내고 내년에는 상용화할 수 있는 약물 제재와 동물 실험 및 여러 가지 그 상품화를 위한 준비를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저희 사업화 전략은 국내에서는 B2B, B2H, B2C로 다양한 분야로 접근해서 저희 아이파인더 기술과 DDS 기술을 판매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전략을 세우고 접근하고 있습니다. 해외 역시도 저희 스마트 암 검진소 기존 보건소 1차 병원부터 시작해서 2차, 3차 종합병원까지 저희가 진출을 하고 있고요. 해외 사업 진출까지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저희 바이오인프라 생명과학의 IR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